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농사 강의 제12강으로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 오이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오이는 가꾸기도 쉽겠지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이를 가꿔본 분이라면 노지에서 오이 가꾸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이는 예민한 작물이어서 생육 환경이 맞지 않으면 오이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맺힌 오이도 잘 크지 않고 구부러지면서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 등에서 쉽게 만나는 오이는 대부분 시설이 잘 갖춰진 하우스 등에서 생산한 오이입니다. 하우스에서는 전업농들이 수년간 오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오이 특성을 잘 알고 최적화된 시설에서 가꾸다 보니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이나무 하나에서 보통 15개 내지 20개까지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수분 공급과 적당한 거름 그리고 적당한 일조량과 최적화된 시설에서 품질 좋은 오이를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말 농장 등에서는 오이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수분 공급, 거름 주기, 열악한 시설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이 가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농장이나 노지 텃밭에서 오이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이를 잘 가꾸기 위해 토양 작업과 두둑 만들기, 오이 심는 방법과 겨순 제거, 수분 공급하기와 추비하기, 그리고 오이 능쿨 관리하기 등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심기 위해서는 미끄럼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축분 퇴비를 평당 반포대 정도 미리 뿌립니다. 비료는 칼슘 성분이 많이 든 미끄럼 전용으로 나오는 2%가 있다면 이 비료가 오이 미끄럼으로 아주 좋습니다. 평당 50g 정도를 뿌립니다. 만약 그 비료가 없다면 일반 복합 비료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둑 만들기에는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두둑의 폭은 50cm로 하고 고랑의 폭을 40cm로 합니다. 두둑을 만든 다음 비닐 멀칭을 합니다. 심는 간격은 한 줄 심기로 하며 40cm 간격으로 오이를 심습니다. 오이 심는 시기는 5월 초에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이는 추위에 약한 작물이라 성급한 초보 농부가 4월 중순부터 근처 모종시장에서 나오는 오이 모종을 미리 심었다가 4월 말쯤에 찾아오는 꽃샘 추위에 얼어 죽거나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냉해를 입은 오이는 회복하려면 정시에 심은 오이보다 훨씬 늦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는 날씨가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심어야 합니다.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에 심고 있습니다. 이때 심어도 갑자기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을 때에는 비닐로 덮어줘야 합니다. 봄에 심은 오이는 노지에서 고르지 못한 날씨 탓에 성장이 늦은 편입니다. 40일 정도 지나고 6월 중순이 접어들면은 이제 오이는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으면은 첫 마디부터 오이꽃이 피면서 오이가 달리기 시작하고 겨순과 함께 능쿨손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품질 좋은 오이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원순만 키우고 모든 겨순, 즉 아들순은 다 잘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첫 마디부터 맺힙니다. 그러나 처음에 맺히는 오이는 따줘야 합니다. 겨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제거를 빨리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겨순이 많이 나서 이렇게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아들순, 이것이 두 번째 아들순, 이것이 세 번째. 오이는 마디마다 이렇게 겨순이 다 납니다. 잎사귀가 나고요. 일단 오이는 원순만 계속 키우고 겨순은 무조건 다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숫꽃입니다. 숫꽃은 오이를 매달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암꽃입니다. 이것이 숫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능쿨손이고요. 이 한 마디에
지금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하나, 암꽃 아니면 수꽃 하나 나오고 넝쿨손이 나오고 겨순이 나오고 대부분 넝쿨 식물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밑에 수꽃도 다 잘라주시고 현업농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 배수관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물을 잘 공급을 해주지만은 텃밭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분 공급을 이제 조금 더 자라면은 여기에다가 물병을 이렇게 꽂아서 수분 공급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최소한 5마디 이하에 맺히는 모든 암꽃과 수꽃은 다 따줘야 합니다. 초보 농부들은 1000마디부터 열리는 것이 신기하여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초기에 열리는 열매는 모양도 예쁘지 않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오이 성장이 늦습니다. 따라서 5마디 이하에 달리는 오이는 모두 따줘야 합니다. 오이는 수분, 즉 동물로 말하면 수정을 하지 않고도 열매가 맺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꽃은 맺히지 않고 암꽃만 맺히게 하여 오이 생산을 늘리는 품종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물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오이를 물회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매일 물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이를 전문으로 가꾸는 전업농은 관수시설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런데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오이가 한참 맺히는 여름철에는 물을 아침에 충분히 주어도 돌아서면 말라져 버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여름철 작물을 가꾸는데 페트병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름철 농작물 수분 보충하기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는 수분이 부족하면 예쁘게 크지 않고 구부러지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오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은 수분이 부족하면 병이 들거나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식물은 땅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하여 칼슘 부족 현상이 적습니다. 그런데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추 같은 경우 누런 반점이 생기거나 고추끝이 썩거나 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가운데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정식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추비를 해야 합니다. 비료는 칼슘이 많이 든 유니칼슘과 같은 비료가 좋습니다. 이런 비료가 없다면 일반 복합 비료를 주고 칼슘제나 영양제는 물에 희석하여 주면 오이는 싱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오이는 수분과 영양 상태가 좋으면 계속 자라면서 최소 15마디에서 20마디까지 오이를 맺습니다. 전업농 하는 분들은 하우스 위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오이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나 텃밭에서는 지주대를 세우고 그물망을 쳐서 오이를 고정시킵니다. 요즘은 노지에서도 줄을 매달아서 쉽게 고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오이가 2m 이상 자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오이도 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맺는 것이 주춤합니다. 이때는 수확하고 줄기만 남은 것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돌돌 말아서 묶어주고 원순을 1m 이하까지 끌어내려주면 다시 뻗어 올라가면서 오이가 맺힙니다. 원순이 노쇠하여 오이가 잘 맺히지 않을 때는 원순을 잘라버리고 아들순 하나를 키우게 되면 그곳에서 오이 수확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의 많은 병해충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단풍이 드는 녹균병이 있고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특히 노지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잦은 비로 인해서 오이에게 녹균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가 약하게 자라면 진딧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 병은 한번 걸리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작물을 튼튼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오이의 잎의 수명은 30일 정도입니다. 30일 정도 지나면 노란 반점이 생기고 녹균병처럼 단풍이 됩니다. 이런 잎은 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이를 따고 난
아랫잎은 따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이를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오이 잘 가꾸셔서 맛있는 오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